안녕하세요. 저는 차수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로봇과 우리의 미래라는 주제로 이번 학기 로봇 강의 마지막 강의를 맡게 되었고요. 저는 여러 가지 공부를 했는데 전자공학도 공부하고 소프트웨어 공학도 공부하고 결론적으로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기기 부품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꿈은 이렇게 계속 좀 저 주변 사람들이나 저 사회를 위해서 같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어나더 스쿨에서 하고 있는 게 제 꿈을 이제 이뤄 나가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감정을 느끼는 걸 이제 로봇이 감정을 배울 수는 있지만 사람은 배우지 않아도 바로 느낄 수 있잖아요. 아기들은 이게 뭐 슬프거나 배고프거나 이러면 우는 게 어떻게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뭐 어떤 다른 사람과 이별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 배우지 않아도 저희가 막 되게 마음이 아프고 그런 감정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로봇은 그걸 배우지 않으면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를 사람은 할 수 있지만 로봇은 진정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로봇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떠올려지는 게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로봇들을 한번 좀 모아봤거든요. 세상에 어떤 로봇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지. 저희가 주변에서 보는 청소 로봇도 있고, 또 이제 애완견 대신 키우는 강아지 로봇들도 있고, 저희가 이번에 휴머노이드 로봇도 강의 중에 많이 봤죠. 그 공장에서 쓰이는 로봇 팔, 그리고 또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는, 그리고 아주 최근에 많이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보행 로봇도 있고요. 또 이제 좀 최근에 더 많이 나온 것들 중에 어떤 보행을 도와주거나 보행하기 힘든 사람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조금 더 힘을 더 줄 수 있는 이런 엑소스켈레톤이라고 하는 입을 수 있는 외골격 수트라는 것도 있고 연구용으로 쓰이고 있는 이런 아기 로봇도 있고요. 또 이제 수술 로봇도 있고 우리가 쉽게 마트 같은 데서 볼 수 있죠. 장난감 로봇들도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퀴즈는 아니고 제가 스타트 해볼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로봇을 한번 이 중에서 골라본다면 어떤 로봇을 가지고 싶으세요? 로봇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로봇은 이제 삼성에서 최근에 좀 출시를 한 로봇인데요. 제가 잠깐 비디오를 보여줄게요. 네, 지금 보면은 로봇이 이렇게 쭉 와서 물을 갖다 주고 사람이 그걸 받아서 이제 물을 마시고 이제 땡큐라고 얘기하니까 좀 이렇게 반응을 했죠. 그런 것처럼 로봇이라고 하면은 이제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저희가 뭐 이제 보면은 소프트웨어라는 이제 단어들도 많이 들리고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들도 많이 들리고 뭐 센서라는 단어도 많이 들어봤을 거고요. 로봇이라고 이야기하면. 근데 로봇이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공통적으로 어떤 환경을 감지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실행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의사 결정을 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그리고 그걸 자율적으로 하는 그런 기계를 보통 로봇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로봇에 이게 삼성봇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름이. 이 삼성봇을 예로 들어보면, 이 삼성봇에 보면 위에 카메라도 있고, 앞쪽에 어떤 적외선 센서라든지 이런 센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앞에 어떤 장애물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처음에 감지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저희가 이제 사람도 보면 어디에 가거나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눈으로 이렇게 주변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봇도 이제 주변 환경을 쫙 한번 훑어보는 거죠. 그리고 뭐 앞에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뭐 냄새를 맡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주변 환경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로봇에게는 이런 센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센서들로 환경을 먼저 감지하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 센서에서 받아들인 걸 통해서 앞에 무엇이 있구나 이거를 알아내게 되고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 그거를 이제 결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 로봇 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청소 로봇이나 뭐 이런 로봇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에 무언가 있을 때는 앞에 무엇이 있으니까 내가 멈춰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봇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이런 의사결정, 이걸 멈춰야겠다라는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의사결정을 하고 나면, 멈춰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면 그걸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어떻게 뭐 걸어가거나 이 걸어가는 걸 멈추거나 하는 그런 액추에이터, 우리가 이제 로봇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부분을 액추에이터라고 하는데 이런 액추에이터 부분이 로봇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은 크게 센서 부분하고 프로그램 부분하고 액추에이터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로봇을 갖고 싶은지 한번 디자인해보거나 생각해보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제가 여기에 친구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올려준 거를 다 모아봤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넘어갈게요. 제일 처음 올라온 거는 고양이 로봇이에요. 요나라는 원경 선생님 딸 요나라는 친구가 그려준 로봇인데 로봇 이름도 요나고요. 좀 부드럽게 부드러운 약간 펫 아니면 이렇게 고양이 우리가 직접 키울 수 있는 고양이 같은 로봇이에요. 근데 말도 할 수 있는 로봇이고요. 색깔도 바뀌고 그리고 사람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로봇이라고 해요. 그리고 네, 유아노이드라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인데요. 입 부분이 스크린으로 되어 있어서 입 모양이 사람의 감정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것처럼 입 부분이 바뀌는 그런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로정기라고 하는 로봇 정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깨끗한 물이 많이 필요한 부분, 깨끗한 물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또 어떤 여행을 갈 때 저희가 휴대해서 이런 로봇 정수기를 이용해서 어디에서나 좀 신선한 물을 마실 수 있게 그런 역할을 해주는 로봇, 로정기라는 결과도 프로젝트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귀엽게 생긴 로봇은 요리봇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을 스캔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영양소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그 영양소가 들어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이 요리봇이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격려 로봇 페피인데요. 사람의 감정을 읽어서 사람을 좀 위로해주거나 음악을 틀어줄 수도 있고요. 여기에 지금 보면은 바퀴 부분에 이제 CD가 들어있다고 해요. CD처럼 생긴 바퀴 부분이 있다고 해요. 여기서 이제 음악도 나오고요. 그래서 사람의 감정을 읽어서 위로해주고 감정을 격려해줄 수도 있는 그런 로봇이라고 합니다. 상처봇. 저는 이제 그 프로젝트들 보면서 이 상처봇도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상처봇은 이제 상처에다가 이 상처봇을 갖다 대면 상처를 쭉 스캔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이 네 가지 처방, 밴드를 붙여야 되는지, 소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병원을 가야 되는지, 아니면 약을 발라야 되는지, 이런 네 가지 처방을 내려주는 로봇이라고 합니다. 네.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 저희의 숙제를 도와주는 학습 도우미 왕왕이에요. 아마 저희가 모르는 문제도 물어보면 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이나 물건을 옮겨주는 마운틴 스파이더라고 하는 로봇입니다. 그리고 이제 냉장고 로봇인데요. 냉장고 안에 있는 이제 재료들을 스캔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레시피를 자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로봇입니다. 네. 이것도 이게 되게 너무 잘 그려가지고 또 기억에 남는 로봇인데요. 이건 구조봇이라고 하고요. 바다나 호수 같은 그냥 일반 풀장이 아니라 자연에서 혹시 안전사고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이 로봇을 바다에 두면은 어떤 물에 빠지는 사고가 생겼을 때 이 로봇이 가서 사람을 구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주 로봇라는 이런 로봇인데요. 사람이 갈 수 없는 우주에 이 로봇이 가서 정보를 수집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로봇이라고 해요. 네.
매직 로봇. 저 이거 되게 갖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쉽게 가질 수 없는 물건을 제가 생각했을 땐 어떻게 보면 약간 3D 프린터 기능이 아마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물건을 아니면 또 갖기 어려운 물건을 이 매직 로봇에 이제 주문을 하면 아마 이렇게 어떤 물건인지 입력을 잘 줘야겠죠? 그럼 이 매직 로봇이 이렇게 짜잔 해서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CCTV 로봇인데요. 집에 아무도 없거나 내가 없는 공간에 대해서 이 CCTV 로봇이 이렇게 다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카메라로 확인하고, 지금 혹시 누가 침입자가 있는지 이런 정보를 준다고 해요. 그리고 인공지능 농부 로봇인데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였어요. 어, 밭에 보통 있는 어떤 큰 물통 같은 건데, 여기에는 비가 오면 이게 어떤 큰 드럼통으로 변신해서 물을 받고, 그럼 그 받아진 물을 안에서 정수를 하고, 또는 거기 밭에 필요한 어떤 영양분을 추가해가지고 되게 식물을 키우기에 적합한 물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다음은 메디컬 나노봇인데요. 이렇게 알약 형태로 되어 있어서 캡슐 알약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걸 먹으면 우리 이렇게 몸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몸에 필요한 부분으로 가서 나노봇이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구조봇인데요. 아주 자유자재로 이제 112, 119, 뭐 자동차, 휴머노이드, 그리고 헬리콥터도 변신하고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져 있대요. 그래서 엄청 단단할 것 같죠? 부서지지 않을 것 같고,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렇게 사고를 감지해서 바로 출동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항력조. 참 상당히 기능이 많아 보이죠? 이 항력조라는 로봇은 오하인 친구가 이제 디자인을 해줬는데요. 오하인 친구가 간단하게 이 항력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이는 아쿠아 로봇팀 돌봇, 물봇, 달봇인데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였어요. 이름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물봇, 돌봇, 달봇. 전 특히 이 돌봇이 되게 기억에 남았는데요. 돌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어항이나 뭐 어떤 이제 개울이나 그 속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라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 돌처럼 생긴 스폰지에 이렇게 바퀴를 달아가지고 여기 보면은 공기도 공급하고 물의 흐름이 안 좋은 곳을 이렇게 디텍트 해가지고 그쪽으로 쭉 이동해서 거기서 또 도와준다고 합니다.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미래를 한번 이제 생각해 보면은 좀 좋은 쪽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좋은 쪽으로는 저희가 이제 영화에서도 봤죠. 베이맥스처럼 이제 감정적으로 아니면 또 실제 물리적으로 사람을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로봇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저희가 강의에서 본 것처럼 스마트 파크, 저희 기기가 엄청 많은 그런 환경을 봤잖아요. 그걸 보면은 이렇게 공장에서 기계를 더 많이 이용함으로써 저희가 더 품질 좋은 그런 제품도 가지게 되고 더 빨리 더 많은 걸 생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걷지 못하는 사람인데 입는 어떤 그 아까 외골격 수트라고 봤죠? 엑소스켈레톤 같은 수트를 이용해서 실제로 걸을 수 있게 되고 이런 걸 보면 좀 긍정적인 미래일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제 영화 아이로봇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아마 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해요. 로봇이 점점 더 똑똑해지고 어떻게 보면 사람을 적대시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한편으로는 로봇이 너무 일을 잘하다 보니까 사람을 대체할 수도 있게 되죠. 그래서 이게 조금 지난 잡지이긴 한데 더 뉴요커라는 잡지에서 보면은 로봇이 지금 이렇게 걸어 다니고 사람이 로봇이 주는 뭐 동전과 비슷한 아니면 어떤 부품들을 이렇게 배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예측하기로는 이렇게 계급 전망을 했는데 여기 중간에 보면 이 3계급은 다 인공지능들이 어떤 한 계급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전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시각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점점 자동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제가 이 페이지를 한번 열어볼게요. 그래서 2030년에 당신의 일을 로봇에게 맡길 수 있을까? 이런 이제 페이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시작을 해보면 내가 어떤 직업을 입력하면 어느 정도의 확률로 이게 로봇에게 대체될 건지 그걸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페이지인데요. 예를 들면 제가 간호사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간호사가 2030년 정도에는 로봇에 의해서 어느 정도 대체가 될까? 검색을 해보면 89% 정도를 로봇이 대체할 수 있다고 해요. 로봇이 그러니까 간호사 역할을 89% 정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상당히 많은 부분을 로봇이 이제 나중에 해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줄어드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미래가 아주 밝지만은 않다.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겠죠.